오늘의 스포츠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은 바이르 미헨 팀의 방패 같은 수비수 김민지 선수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에서의 맹활약입니다. 이번 경기는 팀의 조 1위 진출 및 조별 리그에서의 40경기 연속 무패 기록 달성이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 김민지 선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의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이번 경기에서 그의 뛰어난 수비 기술이 빛을 발했죠. 경기 내내 김민지 선수와 우파메카노는 바이르 미헨의 수비진을 이끌며 포백 라인을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덕분에 메뉴의 강력한 공격진은 고작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김민지 선수의 뛰어난 수비 위치 선정과 상황 판단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에도 빠르게 대응하여 상대 공격수의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탁월한 수비 감각이 돋보였죠. 전반 43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을 빼앗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김민지 선수의 운동 능력과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김민지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메뉴의 안토니가 빠른 돌파를 시도했을 때 김민지는 타이밍이 완벽한 태클로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 태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안토니와의 속도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우위를 점한 장면은 그를 괴물 수비수라고 부르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후반 7분경에는 또 하나의 훌륭한 수비로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죠. 김민지 선수의 이러한 뛰어난 활약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팀의 전략적인 성공과 연결되며 그가 현대 축구에서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 김민지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소식은 축구계의 화두였습니다. 여러 축구 전문가와 공식 매체들이 그의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일각에서는 김민지 선수가 맨유의 센터백 세 번째 옵션으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라파엘 바란과 월드컵 우승 멤버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탄탄한 센터백 조합 앞에서 아시아 출신의 김민재가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하지만 김민지 선수는 맨유의 망설임 속에서 바이아웃 조항을 이용해 바이르 미네와 계약을 체결, 팀의 주력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이러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맨유 팬들은 SNS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민지 선수가 맨유의 수비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민지는 반다이크와 같은 수준의 수비수로 평가되며 3,400만 유로라는 합리적인 이적료로 영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맨유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맨유 수비진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바이르 미네는 해리 케인과 김민지를 성공적으로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메뉴와 바이르 미네의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민지 선수를 놓친 메뉴는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를 자인해야 했고, 바이르 미네는 두 선수의 영입으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떠난 후에도 구단 팀에서는 그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의 활약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었으며, 그가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는 이탈리아 축구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메뉴의 왼쪽 측면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눈부신 수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골문을 향한 날카로운 크로스가 날아들었지만 김민재는 몸을 날리는 대담한 수비로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수비는 단순히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판단력이 필요한 고난도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후반 68분에는 김민지 선수가 또 한 번의 인상적인 수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대 키퍼가 멀리 찬 공을 두고 회의론이 다가가려 할 때 김민지는 중앙 하프라인까지 전진하여 공격적인 압박을 가하며 쉽게 공을 되찾았습니다. 회의론은 몸싸움에서 밀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경기는 70분경 케인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코망의 결승골로 미넨이 1대 0으로 승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로부터 최고 평점인 88점을 받았고, 독일의 매치 빌트 역시 최고 평점인 2점을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치하했습니다. 반면 김민지 선수와 맞붙었던 맨유의 공격진은 대체로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회의로는 김민지 선수에게 완전히 막혀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12억의 이적료로 메뉴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회의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김민재와의 맞대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맨유는 이날 패배로 조별리그 최하위로 떨어지며 챔피언스 리그 16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5-26 시즌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최하의 기록을 얻으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맨유 레전드인 폴 스콜스와 리오 퍼디난드는 경기 후 평가에서 팀의 부진한 경기력을 지적하면서도 김민지 선수의 활약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은 최근 경기에서 해리 케인과 김민재의 활약을 지켜보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두 선수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욱 큰데 많은 이들이 그가 맨유의 일원이었다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상의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디렉터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영입에 실패한 것은 맨유에게 있어 큰 손실로 여겨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맨유는 첫 번째 선택을 얻지 못하고 대신 많은 자본을 들여 다른 선수들을 영입했으나 이들이 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보이며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팀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유는 이상적인 연령대인 24-28세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는 맨유의 방어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지난 여름 김민지 선수의 맨유 이적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민지 선수의 활약을 본 많은 팬들은 맨유가 그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되었다면 맨유의 수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죠. 이는 맨유가 전송 시즌에 저지른 실수와 수비진의 취약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맨유의 방어 문제는 이번 시즌 조별 리그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에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맨유의 수비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강력한 수비수인 김민지 선수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맨유는 수비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